2050년, 우리 문명은 이제 30년 남았다. 세계 지성에게 10년 생존 전략을 묻다. 1.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지리학과 교수. 안희경. 지난 5월 중국의 화성 탐사선 퇴넌 1호가 화성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 크루드래곤도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고요. 한국에서는 우주산업에 뒤처진 현실을 자책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만약에 우리가 이 행성을 보살피는 데 실패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행성을 찾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면요? 화성 탐사는 환상적이죠. 저라면 고약한 원수들을 우주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낼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요. 저는 화성 방문에서 인류를 위한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주 산업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더 많은 돈을 지구 문제를 푸는데 퍼부어야 해요. 기후변화, 자원 고갈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요. 또 지구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질병에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하죠.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내고자 했었듯이 다른 질병을 막아내는데도 투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해 85개 개발도상국이 2022년 말까지 국민 다수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가난한 국가의 접종률이 1% 미만인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이아몬드 타인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이유 말고 완전히 이기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은데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다른 나라들과 백신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이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각국 정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후 인도 방문이나 입국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불가능한 건가요? 다이아몬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세계화된 세상이에요. 인도에 대략 15억 명이 삽니다. 어떤 이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가겠죠. 또 미얀마에서 걸어서 타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타이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홍콩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 다음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는 사람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를 거시적으로 해석해 오셨는데요. 코로나19 위기를 과거의 역사적 위기들에 견줄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그렇다고도 또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지점이 바로 기자들이 저와 인터뷰하면서 불만을 갖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답을 원하는데 제 답은 언제나 yes and no니까요. 코로나19 위기를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죠? yes입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위기가 번번이 있었으니까요. 유럽과 아시아, 중국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전 세계로 전파시킨 홍역과 천연두의 위기도 있었죠. 그리고 노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나온 새로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 발병한 사스조차도 세계로 번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의 여객기 교통량은 최근처럼 심하진 않았죠. 지금은 코로나19는 물론 다른 바이러스도 신속하게 세계를 넘나듭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위협. 코로나19가 우리 문명의 전환점이 되리라 보시나요? 다이아몬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준 주요한 가르침이 바로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조강대국일지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적인 해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인이 다 걸린다 해도 사망률은 2%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모두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핵무기가 즐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는 끔찍하고 어리석은 조건에 대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위기 요소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 다다르기 훨씬 전부터 모두의 삶은 참혹히 무너집니다. 여기에 자원 고갈 또한 서서히 세상 곳곳을 무너뜨리는 요인이죠. 코로나19가 가르쳐주는 수업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지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불평등에 대한 수업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구적인 답을 찾도록 숙제하게 하는 막강한 스승님이에요. 이런 점에서 코로나가 중대한 위기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에 yes, 맞다고 말하겠어요. 단, 우리에게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구적 답을 찾는 숙제를 완수하게 한다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이아몬드, 어떤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답 찾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 하고 백신도 맞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답을 찾는데 협력하지 않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 같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전체 구성원을 돌보려는 마음이 더 세심하게 작동합니다.
안작년에 서구 언론들은 동아시아인들이 방역에 성공한 이유를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이 많아서라고 보도했는데요. 동아시아인들이 국가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잘 따른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라고 하니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들의 해석은 틀렸어요. 동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이 다른 점은 독재 여부가 아닙니다. 왜 한국과 일본은 공동체 중심적이고 유럽과 미국은 아닐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농업의 역사와 관련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벼농사를 해왔어요. 유럽과 미국은 대부분 밀농사를 짓고 보리를 길러왔고 지금은 옥수수에 치중하죠. 밀농사는 개인주의적이에요. 밀을 재배하는 농부는 다른 농부와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밀씨를 뿌리면 됩니다. 밀이 다 자라면 또 자기가 거두는 거죠. 쌀을 재배한다는 것은 공동체 농사를 하는 겁니다. 알곡이 많이 맺히고 여물게 하려면 논에 물을 끌어들이는 관계 작업을 해야 해요. 농부 한 명이 들에 나가 씨 뿌리고 돌보는 수준이 농사가 아니죠. 게다가 벼를 추수하는 작업도 공동체 활동이고요. 만년 동안 동아시아 사람들은 벼농사 때문에 공동체 중심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유럽인들은 9,000년 동안 이어온 밀농사 영향으로 개인 중심의 문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왜 미국인은 정부에서 조심하자 하면 많은 이들이 따르지 않을까?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지키겠다고요. 가장 시급한 위기? 그 방식에서 벗어나라. 앞서 우리가 마주한 4가지 주요한 위기에 대해 말했는데요. 우리 문명이 마주한 위기들 중에 어떤 위기를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제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냐고 물을 때마다 저희 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서둘러 돌파해야 할 문제란 가장 시급한 문제를 찾는 그 일을 피하는 것이다.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여전히 수소폭탄으로 죽을 수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아니면 불평등이나 자원 고갈의 결과로 죽어나갈 수 있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만약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자원 고갈이라고 말한다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변화로 전부 다 죽게 될 세상에 사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위기를 찾으려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풀었다고 해서 남한에 있는 다른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남한에는 북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성 기자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은 모두 결혼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거부하더군요. 안 결혼 이후 경력 관리가 어렵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질려나 있으니까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북한과의 문제를 풀었다 해도 한국에는 젠더 역할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고 이웃한 중국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물었냐면요. 한국 사회가 우리 문명 전체를 보는 시각과 문제를 다루는 균형감을 갖기 바라서입니다.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속에서 약자에게 더욱 가중된 고통이 빈번히 몰아칠 것이 뻔한데도 성장, 신산업, 현금 지원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등의 기존 관성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지적한 4가지 중대한 위기를 균형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균형감을 언급하셨나요? 4가지 중대 문제를 풀고자 균형감을 갖고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4가지 위기를 동시에 전력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기들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미국 정부는 다행스럽게도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돈을 할당합니다. 또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예산을 할당하고 있어요. 이제 이란과 대화를 재개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자원과 살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미국은 3억 명을 내다버렸다. 지난달에 나온 센서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성인 중 8.4%가 가끔 먹을 음식이 떨어졌다고 했고 2.3%는 자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연히 아동 빈곤으로 이어졌고요. 조 바이든 정부가 5살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300를 지급한다는 방안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루스벨트 뉴딜로 탄생한 사회보장제도가 노인 빈곤을 줄였듯이 지금은 한시적인 방안인 이 아동 지원금을 연구화해서 아동 빈곤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사회제도 정비가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뉴딜의 기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아몬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대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인구는 3억 3천만 명입니다. 한국은 약 5천만 명이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3천만 명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약 3억 명을 내다버렸어요.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한국에 있는 불평등보다 더 큰 불평등이 미국 안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국인은 대부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 문제는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약점이죠. 안 지난번 인터뷰에서 불평등 문제가 문명을 몰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다리 위로 더 올라가면 나만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구조를 개선하기보다 개인의 노력을 독려하지요.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바이든의 미국 가족 계획도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더 물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과 같이 나왔는데요.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증세를 말하기 불편해합니다. 다이아몬드 다행히도 미국 정치는 세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여러 주에서 증세를 논의하고 연방세 증액을 논의합니다. 전보다 많은 부자들이 가난으로 절망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한 자신들 또한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꺼이 세금을 더 내려 합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안 3번이나 큰 폭동이 일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입니다. 부자 동네 사람들은 곧 폭도가 자기 집으로 몰려와 파괴를 일삼을 거라며 두려움에 떨었죠.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으로 빠진다면 부자 동네의 저택들은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걸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가난한 미국인들이 안전할 때까지 부자 미국인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몽골이 안전하고 볼리비아가 안전할 때까지 결코 미국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핀란드는 어떻게 대비했는가? 안 국제적으로는 급증하는 이주민 문제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50년 안에 더워서 살 수 없는 땅이 현재 1%에서 19%로 늘어난다고 예견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촌 경제가 무너지면서 지방 소멸로 국가 내 도시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미의 경우는 허리케인의 코로나19로 도시 경제마저 파탄나면서 갱단의 납치를 피해 어린이들이 미국으로 걸어오고 있고요. 2025년이면 중앙아메리카에서 멕시코와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 후 난민이 연간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이아몬드 기후 난민은 벌써부터 발생했습니다. 그제 신문에 아프리카를 가로질러 모로코로 온 이주민 8,000명이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로 진입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난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정치적인 억압도 있지만 그보다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뭄이 연이어들었고 피해 지역도 넓어지고 있어요. 이주민 문제는 불평등의 첫 번째 인과입니다. 부자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결과지요. 불평등의 두 번째 인과는 고통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60년 전이라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다 한들 미국이나 한국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었어요. 세계화된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공격받았습니다. 미국이 그들과 고통을 공유했죠. 테러를 겪은 유럽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의 세 번째 인과는 적절한 공중보건 시스템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의 질병이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안 지금까지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언론은 뉴노멀이라는 말을 줄곧 해왔는데요. 무엇이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창조해야 할까요? 다이아몬드 두 가지 새로운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글로벌 문제에 대한 글로벌 해법의 중요성. 또 다른 뉴노멀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데요. 바로 지역적인 대비의 중요성입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즈도 겪고 에볼라, 메르스, 사스를 겪었는데도요. 우리는 야생동물로부터 더 많은 질병이 나올 것을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은 국가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1939년에 소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독한 전쟁을 벌였어요. 안겨울 전쟁이라고 불리죠. 10대에서부터 장년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전장에 나갔지만 패배하고 영토도 잃은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다이아몬드 그 전쟁 동안 핀란드는 외국과의 무역이 막혔고 아무것도 수입할 수 없었어요. 핀란드에 있는 자동차들은 휘발유가 없어 멈춰버렸습니다. 차를 굴리려면 나무라도 떼야 하는데 그런 목탄 엔진을 갖고 있었어야 했죠. 핀란드인들은 소련과 혹독한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것이라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매달 위원회를 엽니다. 전력망 붕괴, 국경 통제에 실패할 상황 등을 대비하는 논의를 해요. 그들은 3년 전 원례회의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벌어질 위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스크를 비축했고 코로나19가 왔을 때 보유하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마스크가 없었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한 지구적인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 말고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대비책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합시다. 안 당신의 책 대변동에서 강조한 한 가지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리더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까요? 다이아몬드 리더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이용해 혐오를 조장하고 이속을 챙기며 지구적 위기마저 방관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구조부터 고쳐 다가오는 지구적 위기까지 돌파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후보자에 대해 잘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후보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꼭 투표하세요. 2050년은 말 그대로 붕괴의 시간. 안 2013년 인터뷰에서 우리 문명은 이제 50년 남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과 문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42년 남은 건가요?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30년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는 속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 숲이 잘려나가는 속도, 그리고 기후변화 진행 단계까지 약 30년 후에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크게 우리를 엄습하는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자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2050년까지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겁니다. 8년 전 50년을 30년으로 정정하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54번 쌍둥이 아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 문명의 붕괴를 경고해온 그이기에 애달픈 마음이 전해졌다. 그가 말한 30년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안하는 2050년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협의체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대재앙이 열린다는 예고였다. 그러나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30년, 즉 2050년은 말 그대로 붕괴의 시간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미래연구소 소장인 닉 보스트롬은 문명 파괴의 상황을 세계 인구의 15%가 사망하거나 세계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50%가 감소하고 그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라고 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2050년은 이보다 엄중한 시간이다. 오늘처럼 다수가 안락한 내일을 기대한다면 가능성이 남아있는 10년 안에 우리는 인류 문명의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 회는 돈업경제학 이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를 만난다. 유엔이 대안으로 꼽은 그의 순환 전략과 혁신을 위한 전략, 자본주의 위기 속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